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 해설 자료에서는요, 금리와 글로벌 지정학,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국내 시장의 룰들이 도대체 어떻게 엮여서 우리의 일상적인 투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 짧게 짚고 넘어가죠. 돈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1만 포인트 전망, 글로벌 지정학적 체스판, K마켓의 새로운 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인드셋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죠. 돈의 비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진짜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도대체 왜 우리 지갑 속 돈은 항상 부족할까요? 세상에 처음으로 돈이 딱 생겨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중앙은행이 최초에 1만 원을 찍어내서 시중은행에 5% 이자로 빌려줍니다. 그럼 시중은행은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 10% 이자를 붙여서 동네 김밥집 사장님한테 대출을 해주겠죠? 자,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생깁니다. 김밥집 사장님은 나중에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1만 1,000원을 갚아야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는 돈의 총량은 중앙은행이 처음 찍어낸 1만 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1,000원은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누군가가 이자를 갚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돈을 찍어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게 금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파도예요. 두 번째, 코스피 1만 포인트를 향한 길입니다. 이 엄청난 파도가 지금 한복 시장을 어디로 끌어올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코스피 1만, 에이 설마 싶으시죠? 근데 이거 절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의 큰손 JP모건에서 최근 내놓은 코스피 지수의 강세장, 즉 불마켓 시나리오 수치입니다. 역사적인 이정표가 진짜로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표를 보시면 이유가 명쾌합니다. 심지어 기본 시나리오조차 9,000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왜냐고요? AI가 고도화될수록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데 이게 2027년, 2028년까지 쭉 이어지는 장기 슈퍼사이클을 탔거든요. 게다가 방산이나 에너지 섹터도 엄청나게 성장 중이고 이걸 눈치챈 외국인들의 장기 자금이 한국으로 쑥쑥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폭락장을 가정한 약세장 시나리오도 무려 6천입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의 구조적 상승 여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길래 그러냐고요? 선행 PER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 기업이 버는 이익만으로 내 원금을 회수하는데 딱 5년 걸립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요, 15년에서 20년까지 걸려요. 한국 기업들 돈 버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한참 못 미친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세 번째, 지정학적 체스판입니다. 시야를 글로벌로 좀 넓혀볼까요?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오고 갈 양측의 요구사항들을 보세요. 아주 극명하죠. 중국은 첨단 기술 제재 좀 풀고 대만 문제 양보하고 관세 없애자고 합니다. 반면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내놔라, 이란 문제 중재해라, 그리고 우리 농민들 대두 좀 더 사가라며 압박하고 있죠. 이 상반된 패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교환되느냐, 이게 그냥 정치 뉴스가 아니에요. 글로벌 테크나 에너지 기업들의 공급망과 수익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우리 계좌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국내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수출 엄청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달러를 그렇게 쓸어 담는데 왜 원화 가치는 안 오를까요? 정상적이라면 달러가 흔해지니까 환율이 뚝뚝 떨어지고 물가도 안정돼야 갔잖아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고 금고에 꽉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업들이 달러를 시장에 풀어야 원화 수요가 생겨서 환율도 떨어지고 서민들 수입 물가도 낮아지는 선순환이 생기는데 그 회전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의 고환율과 물가 부담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크리티컬한 원인 중 하나죠. 네 번째, K마켓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자, 이제 국내 구조적인 변화를 좀 볼까요?
오는 10월부터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에 칼을 뺍니다. 시장을 프리미엄, 스탠다드, 그리고 당장 퇴출시켜야 할 관리군 이렇게 3부릭으로 엄격하게 나눠버린대요. 그동안 코스닥에 기술력도 없이 만년 적자만 내는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물을 흐렸잖아요. 이제 상위 100개 정도의 진짜 배기 혁신 기업들만 프리미엄으로 묶어서 확실하게 옥석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 옥석이 가려지고 프리미엄 등급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동안 위험하다고 코스닥을 쳐다보지도 않던 연기금 같은 막대한 기관 자금들이 드디어 안전하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 열리는 거거든요. 좀비들은 쫓아내고 알짜 기업엔 거대 자금을 쏴주는 진짜 실질적인 성장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투자자의 마인드셋입니다. 이 엄청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재밌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세대별 주식시장 참여율인데요. 1970년대에 그 끔찍한 주식 폭락기를 겪으면서 청년기를 보낸 세대는 커서도 주식을 거의 안 합니다. 반면에 그 직후에 엄청난 호황기를 경험하며 자란 세대는 주식에 아주 적극적이죠.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강렬한 경험이 현재의 투자 판단을 얼마나 심각하게 가려버리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대단한 워런 버핏조차도 자기 경험의 한계에 갇힌 적이 있어요. 버핏은 폭락장에서 싸게 줍줍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성공 경험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계속 치고 올라가던 아마존이나 초기 구글, 애플 같은 엄청난 테크붐을 초창기에 번번이 놓쳤거든요. 전설적인 투자자도 과거 경험에 발목 잡혀서 새로운 시대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두려움을 깨고 적응해 나간다면 결과는 엄청납니다. 자료에 나왔던 한부모 가정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한 달에 정말 적은 여윳돈이었지만 꾸준하게 시장에 적응하며 투자한 결과 나중에는 알바비보다 더 큰 수익을 내서 아이 교육비를 전부 충당할 수 있게 됐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지만 일관성 있는 적응이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나 두려움이라는 렌즈로 이 새로운 금융시대의 엄청난 기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코스피 1만 포인트가 논의되고 K마켓의 룰이 완전히 뒤바뀌느니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말이죠. 오늘 살펴본 이 흐름들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정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